잘못 눌러가지고. 네,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길게는 안 하고 짤막하게 추어블 레시틴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신제품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알리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침 또 신제품이라기보다 리뉴얼 제품이죠. 그래서 말하러 나가야 되기도 뭐 준비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제가 공부한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발적으로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샵 오독오독 씹어먹는 식물성 레시틴 해가지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물성이죠. 식물성. 여러분들 식물성 기억해 주세요. 식물성 아무리 다 못 붙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추어블 레시틴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방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좀 숨골라야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이철영 스폰서님께서 드시다만 구형 레시틴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추어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형용사가. 여기서 이 구형 레시틴에서 어떻게 또 신형 레시틴으로 좀 바뀌었는지 어떤 방식이 좀 바뀌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레시틴이라고 하는 영양소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틴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레시틴을 누가 드셔야 될까요? 그거를 좀 알아봐야겠죠.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 누구나 드셔도 됩니다. 이번에 나온 이 리뉴얼 제품의 추어블 레시팅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동서 뭐 고금을 막론하고 다 드셔도 됩니다. 꼬마애부터 시작해가지고 120세 드신 노인분들께서도 다 드셔도 돼요. 공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드셔야 되실 분들을 제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1번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특히 이 레시틴 같은 경우가 저희 리뉴얼 되기 전에 2019년도까지 제품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들었던 구형 제품. 이게 이제 40, 50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때 사업을 안 했었던 시기라 어떤 식으로 팔려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40, 50대 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회식 같은 거 자주 안 하지만 왜 과거에는 회식 같은 거 자주 하고 또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죠. 뭐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30대 분들, 뭐 20대 분들 안 나오지만 30대 분들만 해도 아예 낫네 할 수 있겠지만 10.6%라고 하는 수치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5.8% 이게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님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죠.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뭐 운동량도 있겠지만 지방량이 많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모두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시틴 제품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건 제가 저번에 왜 카로틴 플러스 공부를 하면서 갖고 온 자료였는데 그 비타민 A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비타민 A 부족 국가입니다. 뭐 물 부족 국가다 물 부족 국가다지만 저희 지용성 비타민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A, D, E, K 모두 공이 부족한데요. 1번 A. 제가 이 논문을 과거에 읽었었는데 7년도부터 12년도까지 대한민국 국민 비타민 A를 섭취량을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서 33,069명의 조사군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70.6%나 비타민 A가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제가 뭐 여성분들 조심해라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A가 특히 유아기 그리고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A라고 하는 성분이 이 임신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플러스 알파로 또 경제적으로 공핍한 생활. 왜냐하면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좀 부르주아이신 분들은 식사 자체도 되게 기름기 많은 제품을 뭐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공핍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지용성 비타민 섭취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뭐 A뿐이 아니라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D도 부족하고 E도 부족하고 K도 부족한데 특히 A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핍하신 분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A가 모자라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겠죠. 특히 안구 관련된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뭐 우리 창영 리더님께서도 비타민 D 관련해서 제가 발표 준비한 거를 많이 써먹으신다고 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하루 섭취 권장량을 늘린
성분이에요. 그게 정말 하루 섭취 권장량을 늘린다는 거는 온갖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의사 양반들 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D는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장 함량을 높였어요. 하루 1일 섭취 권장량을 높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비타민 D 섭취량이 매우 매우 모자라다라고 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D가 결핍돼가지고 진료된 현황을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 그래프가 이제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려 15억. 제가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진료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면역계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여러분들도 다시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역계와 관련된 또 비타민이 저희 또 비타민 E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D도 그렇고 A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 면역계통과 관련해서 비타민이라고 수용성 비타민, 뭐 지용성 비타민 뭐 다 모두 면역계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비타민 섭취와 굉장히 연관이 높다. 즉 말인즉슨 정리하자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비타민 섭취량이 적으신 분들이 이 레시틴 섭취를 가장 권해드려야 될 분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내용은 약간 상업적인 내용인데요. 이 뉴트리라이트 쪽에서 정리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좀 따왔습니다. 2020년은 비어있죠. T&A 비어있는데 19년도, 2015년도부터 출시한 이후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매출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이유가 여러분들 레시틴이라고 하는 희귀한 영양소, 좀 알려지지 않은 영양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어블 제품 그리고 식물성 레시틴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 자체가 경쟁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말씀 될까요? 거의 독점 상태입니다. 뉴트리라이트가.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이거는 꾸준히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요. 이 말인즉슨 21년도뿐이 아니라 22년, 23년 계속 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안 보나. 자, 다음은 이제 레시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들 이제 운동이 슬슬 끝나가는 게 보이네요. 앉아 있으니까 별게 다 보네.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여기서 레시틴, 난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 알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네요. 대화를 좀 하면서, 예. 아마 제가 뉴트리라이트 강의하면서 레시틴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왜 대두단백질 프로틴 강의하면서 언급을 했었을 거고요. 진코엠 하면서도 레시틴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오늘 강의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시틴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는 계란 중에서도 이제 노른자, 황란이라고 하는데요. 그 황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인지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인지질 일종입니다. 예. 인지질 일종이고 이 레시틴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거 이름을 제가 어려운 이름들을 괜히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포스파티딜콜린, 이 1번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안 중요하면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뭐 이런 게 있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등이 있는데 이게 전부 레시틴의 일종들입니다. 저희 이제 이번 추어블 제품에서 나온 레시틴은 이 1번 포스파티딜 콜린 성분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마 도움이 될 텐데요. 그건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지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이렇게 생긴 레시틴이 인지질 중 일종이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인지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징그럽죠. 꿈틀꿈틀 내게 제가 일부러 꿈틀 내는 걸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밑부분 있죠? 요 밑부분이 지용성이에요. 지방, 기름기, 유분기가 있는 곳이고 요 위에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이랑도 섞여요. 콜린 성분 이런 게 물이랑 섞이는 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세포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지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모두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유화작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방과 지방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세포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즉슨 이 인지질이 없으면 세포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당지질이니 콜레스테롤이니 단백질 이렇게 생체막,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인질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용성과 수용성 이렇게 이중층이 세포 벽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용성인 이 지방산들 이것들끼리 뭉쳐서 이중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을 약간 좀 이렇게 섞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지방인 거 아시죠? 뭐 HDL 콜레스테롤이건 LDL 콜레스테롤이건 뭐 전문용어로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방 성분입니다. 지방이라서 이 지방과 혈, 피는 액체죠. 이거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방과 물 성분을 섞어가지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레시틴이 도와줄 거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뭐 비타민 부족하신 분들 드셔라 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원활한 흡수를 도와준다. 뭐 사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성도 갖추고 있고 지용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레시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제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타민 E 함량이 유달리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시틴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들어오면 이게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시틴만 함량을 높이다 보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넣어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산패가 안 되게끔 비타민 E가 막아줍니다. 더불어서 비타민 E까지 섭취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E와 같이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과 그 레시틴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뉴트라이트에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이 흑색 부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적혈구 같은데요. 이게 쌓여있다가 레시틴이 딱 와요. 그럼 콜레스테롤을 레시틴이 쓱 흡수해서 같이 피랑 흘려보내는 겁니다. 역시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엄청난 성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전문용어로 리포단백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들어가는 거라서 생략을 할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논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레시틴의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뭐 진짜야? 그게 뭐 구라 아니야? 이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또 성격상 그런 거 못 참아가지고 아예 논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인체 실험을 한 결과는 아니어서 사실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동물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쥐를 상대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96년도에 폴리체티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쥐 실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중 수치가 정상인 쥐들을 모셔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양한 농도의 레시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떨궈졌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 크게 HDL과 LDL로 나뉘는 거 다들 아시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을 아실 겁니다. LDL, 쉽게 말해서 LDL은 나쁜 놈이고 HDL은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사실 몸에 좋은 겁니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뭐 이런 게 다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HDL 수치가 높다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HDL이 LDL 성분을 좀 줄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HDL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LDL 수치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추가적으로 좋은 성분입니다. 신경세포 구성 및 신경물질로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진코엠 강의 때도 강조드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레시틴이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게 신경세포니까 당연히 그렇죠. 신경물질로 하니까.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19살들, 수험생들, 그리고 공부를 자주 하시는 저 같은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레시틴은 이 가수분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만난 겁니다. 물. 더할 가짜의 물 숫자인데요. 가수분해하면 요 위에가 수용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위에 친구들이 물을 만나면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면 콜린이니 글리세롤린이 하는 성분도 바뀌는데 이 중 콜린. 이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요 조그마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뇌, 시냅스와 시냅스를 연결하는 뇌 사이사이에 정보를 이동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신경 매개체. 즉 아세틸콜린, 더불어서 칼슘도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적을수록
그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뭐 치매도 뭐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텐데 실제로 뭐 저는 중국에 몇 번 가봐가지고 아는데 굉장히 중국 분들이 해바라기 씨를 많이 드세요. 이 해바라기 씨에 그 레시틴, 해바라기 레시틴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즐겨 먹으시는 중국인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1.8에서 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2020년에도 10%에 육박하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중국 분들 이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실제로 치매와 연관이 있다라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레시틴 다방면으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특히 4050 세대 혹은 뭐 저희 뭐 50, 60, 50대, 60대 분들,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넘어갑시다. 비타민 E, 뭐 비타민 E는 말해 뭐합니까?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성분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바로 항산화 때문인데요. 항산화의 그런 뭐랄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항산화 사이클. 그 중에서도 활성산소 이거를 제거해주는 게 항산화 효과의 가장 큰 핵심 아닐까요? 활성산소가 분자 구조로 OH-입니다. 이 OH-에 비타민 E가 전자를 줘서 안정화시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이과생들은 이해할 수 있고 저는 문과생이라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죠. 근데 이 비타민 E라고 하는 친구가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시켜요.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OH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비타민 E가 이제 또 불안정해지죠. 그 불안정한 전자 구조에 비타민 C가 또 안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 C, 코피10, 비타민 E 이런 것 친구들이 다 같이 있어야 그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비타민 E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항산화에서 항산화 사이클에서 그래서 비타민 E 함량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레시틴 제품 중에 시중에 뭐가 있냐라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난황 레시틴, 아까 제가 노른자 얘기 드렸죠. 난황과 대두가 있는데요. 난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중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가 가장 많이 진척된 레시틴 제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시틴 중에 가장 중요한 포스파티딜콜린을 비롯해서 DH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레시틴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제 과정에서 너무 복잡해요. 정제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동물성 레시틴이다 보니까 몸이 산화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데드 레시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사실 난황 레시틴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트리라이트 아닙니까? 다 방법이 있죠. 그래서 기술만 있으면 더욱 저렴하면서 양질의 레시틴을 추출할 수 있는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대두가 외면받은 이유가 뭐냐면 포스파티딜이 적어요.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적다 보니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사실 대두가 좋죠. 그게 바로 뉴트리라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형과 뭐가 달라지느냐 이번 신형이 영양소 함량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고요. 식감은 올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호두 맛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다고 그게 들어갔었나 봐요. 향이가. 그래서 호밀 맛 그리고 벌꿀 맛으로 개선을 향미를 증진시켰다고 하고요. 기존에는 원래 이 데도레시틴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적은 이유가 바로 수소화 과정 때문입니다. 근데 기존 수소화 과정을 통해서 레시틴 추출했었는데 이거를 특허받은 울트라 필트레이션 방식으로 레시틴을 추출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함량의 레시틴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오발에서 네알로 섭취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훨씬 더 응축을 시킨 거죠. 기존보다. 그거를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 좀 더 말씀드리면 지방 함량이 낮고 순도는 높고 이미 다른 맛, 이취, 다른 향 이게 없는 안전한 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문제는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겁니다. 처음 소개돼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필트레이션으로 추출한 레시틴은 아직까지 건기식으로 분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리 뉴트리라이트만 있다라고 오히려 더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추가된 향미 증진에 쓰인 원료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식감 개선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레시틴 같은 경우 유분기가 많은 성분이다 보니까 추어블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틀에 달라붙는데요.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래서 타사들은 이 추어블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만들려고 안 해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뉴트리아한테 또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추어블 제품이 좋은데. 그래서 적정 그 타정 때리는 압력과 속도, 때리는 속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는 감각을 찾아낸 거예요. 다 뉴트리아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이 이소말트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소말트라고 써 있는데 이 이소말트가 그 단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설탕의 대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혈당 수치에 전혀 지장이 없는 단맛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안 합니다. 췌장에 전혀 지장이 없는 단맛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애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단맛 같은 경우는 애들도 이제 많이 드실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오히려 이소말트는 설탕과 달리 충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친화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설탕으로 단맛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시틴 같은 경우는 낯선 브랜드, 낯선 영양소다 보니까 전부 다 해외 직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찾기도 번거롭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아메이 믿을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아무래도 다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50 분들의 충성, 로열티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추업을 제형, 절대 경쟁 상대가 없다. 대부분 캡슐 제형이에요. 아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레시틴 만들기가 어려워서 전부 다 캡슐 제형인데 우리는 추업을로 만들었습니다. 또 누구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추천을 드릴까요? 정리하자면 뭐 고함량의 비타민을 섭취하고 하시는 분들, 레시틴이 필요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출하고 단계 땡길 때 죄책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시틴, 저희 제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지질은 무려 215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즉 레시틴이 432mg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500mg입니다. 대한민국 기준. 즉 거의 다 먹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레시틴은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만 맞춘 것 같아요. 그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무려 177mg 들어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권장량 대비 1609%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타민이 먹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엄청 넣은 겁니다. 엄청 넣은 거야. 이 수치 1609라는 수치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비타민이 상한 섭취량 남성분들 기준 75세 볼게요. 근데 75세 가장 나이 드신 분이 540mg입니다. 저희 제품 177mg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 뭐 30대, 40대 분들 540mg 똑같습니다. 이제 여성분들 540mg 똑같아요. 나이 좀 어린 애들이 500, 400, 400, 300입니다. 상한선을 절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거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촉진하지, 뇌 기능도 좋아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수소화공법에서 발전한 울트라 필트레이션 공법, 이게 저희 레시틴 제품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레시틴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포스파티딜콜린을 가져왔다. 이것 때문에 뇌 기능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 콜린. 그리고 천연 호밀로, 그리고 벌꿀향으로 향미를 증진시켰고, 또 제가 감동한 이소말트, 이런 단맛을 낸다. 가장 사람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추어블 레시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